21세기로 진입할 때 새로운 세기를 이끌 동력으로 3D를 이야기했던 시절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3D는 디지털 디자인 DNA였죠. 이 디자인 전문가로서 저는 매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21세기로 들어와서 10년도 되기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디자인이 만악의 씨앗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게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기야 20세기 100년이라는 것이 성장 중심주의의 시대였죠. 그리고 소비가 미덕이었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때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소비 촉진의 도구였죠. 그리고 쓰레기를 양산해내는 생태계 질서를 교란하는 데 한몫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악의 씨앗이라고 할 법도 했습니다. 우리가 디자인을 왜 합니까? 원시 시대에는 이 생존을 위해서 디자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박한 필요가 있어서 디자인을 한 것이죠. 이 제품 디자인의 원조는 이 돌도끼입니다. 돌로 돌을 쳐서 뾰족한 면을 만들어내고 날카로운 날을 만들어내고 손에 잡기 좋은 형태로 다듬어낸 것이 돌도끼죠. 하여튼 그때만 하더라도 생존을 위해서 디자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중세로 들어와 가지고는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디자인이 활용되었죠. 여러분들이 이 관광을 갔을 때 세계 관광을 가서 관광지에서 여러 관광 요소를 보시는데 그때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 전부 디자인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근대로 와가지고는 통치자의 권능을 드러내는데 디자인이 많이 이용되었죠. 나치의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디자인을 적극 활용했죠. 히틀러가 또 디자인에 대한 지식도 있고 감각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휴고 보스라는 이 패션 디자이너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휴고 보스는 이 나치의 디자인을 통해서 부역한 사람입니다. 그 멋진 이 제복 기억하시죠? 그 제복을 보면 젊은이들이 이 나치의 친위대가 되고 싶고 나치의 군인이 되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러니까 이 나치의 젊은이들을 가담하게 하는데 디자인이 많이 활용되었죠. 뭐 그 외에도 사례가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그러나 또 시간이 흘러서 현대에 와서는 디자인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디자인은 대부분 다 기업인들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에서 유효한 마케팅 수단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빼고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서 디자인이 봉사하는 시대로 흘러온 것입니다. 오늘날의 디자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화장품, 향수 이런 시장을 보면은요, 그 내용물의 차이보다는 그 용기의 차이, 어떤 매력적인 용기를 만드는가, 그리고 또 그 용기를 집어넣는 그 패키지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의 전략들,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지 화장품의 그 내용물로 인해서 화장품이 좋고 나쁨이 결정되지 않죠. 이러한 관행을 고발한 사람이 있죠. 폴라비 가운이라는 이 여성 CEO는 이 폴라스 초이스라는 화장품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오늘날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라 비가오는 뭐 화장품의 경찰관, 화장품의 변호사, 화장품 비평가 뭐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죠. 좀 큰 사례를 들어보자면은 이 근현대 건축의 대가들, 거장들이 즐겨 사용했던 것이 커튼월입니다. 커튼월은 뭐 유리로 건축을 이렇게 싸죠. 자유로운 곡면도 만들어낼 수 있고 미려한 외관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커튼월이라는 것이 이 여름철, 겨울철에 이 냉방부하, 난방부하가 아주 심한 건물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아주 낮은 건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날 번성하고 있는 것은 그놈의 외관 때문에, 미려한 미관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 효율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관을 위해서, 감성적인 요소를 위해서 기능과 효율, 생태계를 위한 여러 가지 고려, 이런 것을 희생시키는 디자인 사례는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디자인을 꼭 해야 됩니까? 디자인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원시 사회는 사회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가 합치된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 늑대와 추몰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죠? 거기 보면은 인디안 부족의 이 공동체의 질서는 자연의 질서와 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침략자, 이 점령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 사회 질서와 이 자연의 질서가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오늘날에 와서는 이 두 양자가 멀어지다 그 사이에 시면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근현대 문명의 비극입니다. 디자인 안 하면 뭐 인류가 죽습니까? 죽지 않죠. 오히려 생태계가 살아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디자인을 안 하면 인류 문명이 퇴보합니까? 퇴보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이 제도교육 속에 들어오고 그 제도교육을 거쳐서 디자이너가 배출되기 이전의 상태는 인류가 불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신이 갖고자 하는 제품을 가질 수가 있던 사회였습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이제는 뭐 옷을 하나 사 입더라도 네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 라지. 옛날에 수공업적 시대에는 사실은 그 장인이 있어가지고 자기에게 딱 맞는 커스터마이즈된 이 제품을 얻을 수가 있었죠. 인류 문명이 퇴보하기는커녕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고 어떤 문명적으로는 건강해지고 문명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디자인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디자인을 했을까요? 어느 시대나 통치자, 이 정치가, 행정가는 정치적, 행정적 목적을 위해서 디자인을 활용했죠. 어느 시대나 기업가는, 기업이라는 것은 뭐 이익을, 돈을 신으로 숭배하는 집단이니까 기업가들은 그들의 시장 개척을 위해서 유효한 마케팅 수단으로서 디자인을 활용했죠. 그래서 디자인이 오늘날 어떤 결과를 몰고 왔습니까? 비즈니스의 수단, 이 부의 기술로서의 디자인으로 오늘날은 왔습니다. 무분별한 이 상업성을 몰고 왔고요. 이 천민성을 드러냈습니다. 이 천민성이라는 게 뭡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것 같은데 의식 수준은, 도덕성은 매우 낮습니다. 정신적으로는 미성숙하고요.
그리고 가치 전도가 일어나죠. 본질적인 가치하고 수단적 가치, 도구적 가치가 어느 것이 더 우선시 되는지 이게 전도 현상이 일어났죠. 미학적으로는 비루하고 아주 천박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디자인 교육은 책임이 없습니까? 디자인 교육의 책임이 크죠. 모든 교육기관에서 디자인을 가르칠 때 어떤 인재를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까? 히트 상품을 만드는 디자이너를 키우려고 했지. 또 히트 상품을 내는 디자이너가 연봉 수준이 제일 높아지니까. 뭐 그러한 사회 질서니까. 디자이너를 교육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든 사물들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순수 자연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디자인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생산되어져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물들의 집합을 우리는 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명이란 디자인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디자인 교육은 이러한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문명을 통합적으로, 전일적으로, 유기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랑곳 없었죠. 히트 상품 잘 내는, 사람들을 시장에서 잘 유혹하는 엑스타시의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르치는데 급급했죠. 디자인 교육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물이 디자인된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하는 디자인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고로 디자인을 하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고 디스토피아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이 방법이 없습니다. 이 근본주의 디자인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20세기 100년 동안은 과잉 확장주의자의 남성형 비전이 지배하던 세계였어요. 이 과잉 확장주의자의 남성형 비전이라는 건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저의 지도 교수님께서 쓰시던 용어인데, 그것은 뭐 조그마한 땅이라도 있으면은 건설하자. 뭐 이익이 기대된다면 그 제품이 나쁜 디자인이든 좋은 디자인이든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든 해악을 끼치는 것이든 상관 말고 이익이 기대되는데 뭐 그냥 생산하자. 군비를 확장하자. 이런 것이 이제 과잉 확장주의자들의 남성형 비전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버리고 생태학적으로 건강한 여성형 비전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근본주의 디자인으로 회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기능과 효율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이익을 목표로 디자인을 했는데, 이러한 관행을 버리고 자연의 도를 따르고 인간을 섬기는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20세기 디자인도 인간을 섬긴다는 개념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바르냐 바르지 않는가는 또 별도의 문제이지만 자연의 도를 따르고라는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 두 개의 축입니다. 자연을 따르고 인간을 섬긴다. 뭐 이런데 굳이 이 두 축을 굳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물으신다면은 전자가 더 중요합니다. 전자가 후자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자연의 도를 따르는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까? 20세기 100년 동안의 디자인은 어땠습니까?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위한 디자인이었죠. 특정인에게 커스터마이즈드 된 디자인을 했죠.
세그멘티드 마켓, 아주 세분화된 시장에 맞추어진 디자인을 했는데 이제는 보다 모두를 위한 행복, 사회적 공익을 위한 디자인으로 이제 관심을 좀 돌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Design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을 위한, 모두를 위한 어떤 디자인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 무분별한 감각의 디자인에서 이제는 본질의 디자인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엑스타스의 디자인, 이게 지속 가능성도 없어요. 말초적인 자극을 통해서 시장에서 디자인을 판매 촉진하는 그런 엑스타스의 디자인에서부터 이제는 가치의 디자인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재를 위한 이기적인 디자인에서부터 누대를 위한 디자인, 이 자자손손 누릴 수 있는 오래가는 디자인, 누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디자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디자인하지 마라.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의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뜻은 아니고 모두를 위한 디자인, 공동선, 커먼 굿, 이 공동선을 위한 디자인, 그리고 자연을 통합적으로 환경을 전일적으로 보는 유기적 디자인, 그리고 본질의 디자인, 가치의 디자인을 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하지 않으려면 디자인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디자인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